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버티면 오른다. 부동산은 불패다. 몇 년째 온 나라가 이 주문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대한민국은 지금 은행 대출 땡겨서 집 사고 또 사고 지금은 모두가 집값만 바라보며 멈춰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자영업은 망하고 내수 중소기업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파트에 돈이 묶이고 은행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결국 쓸 돈이 없어서 정작 소비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거짓과 환상이 만든 부동산 거품이 붕괴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줄줄이 무너지는 건설사, 폭탄처럼 터지는 경매, 대규모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거짓의 끝에서 무너지고 있는 부동산 거품의 민낯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누가 집을 살 수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5년 1월 신용카드 연체율이 무려 3.5%까지 치솟았습니다.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 말은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고 그중 다수가 단기 고금리 대출, 즉 카드론에 의존하면서 돌려 막으면서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카드론 잔액은 역대 최대인 43조 원이고 그마저도 연 14%에서 18%의 고금리입니다. 대출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연체율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로 소비를 담당하는 서민층과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소득도 대출 여력도 없는 상황에 부동산 시장만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미 실물 경제가 먼저 무너지고 있는 중으로 부동산이 마지막까지 버티겠지만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무더기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 통계를 보면은 제조업에서만 11만 명이 줄었고 건설업에서는 18만 5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곳인데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건 나라의 경제 체력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조업은 코로나 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고용 감소를 기록했고 9개월째 취업자 수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으로 IMF 때와 버금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통계가 미국 관세 충격이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황으로 이제 관세가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하면은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나라 경제는 제조업도 무너지고 자영업도 쓰러지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부동산 살리기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2025년 정책대출 60조 원이 또다시 공급된다고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이름은 바뀌어도 결국 부동산 대출입니다. 물론 이런 정책 대출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3년에는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50조 원, 2024년에는 출산 장려를 핑계로 신생아 특례 대출 26조 원, 거기에 올해는 60조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결국 3년 사이 부동산에 130조 원이 넘게 투입된 셈입니다. 도대체 이런 돈을 어디서 조달하고 왜 부동산에만 몰아주는지 국가 경제에 진짜 필요한 곳에는 왜 안 쓰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돈을 만약 AI 산업이나 신기술, 반도체, 미래 먹거리 산업에 투자했다면은 지금처럼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도 부동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집값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 또다시 거품을 주입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대출을 푼다고 해서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집을 사면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는 시기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집을 구매하면은 소득의 40% 이상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합니다. 주택 구입 자체가 일반 서민들에게는 위험한 선택이 됐다는 뜻입니다. 물론 서울뿐 아니라 경기, 세종, 제주 등 주요 지역에서도 주택 구입 부담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 변동과 경제 불안정이 맞물린다면은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도 주택 구매를 미루거나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즉 정부가 아무리 대출을 풀어도 시장의 방향을 바꾸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국내 상황에서 해외는 괜찮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트럼프가 다시 관세 폭탄을 예고하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전 세계 시장 금리를 대표하는 금리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반적인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른다는 뜻이고 금리 인하도 더 어려워졌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고 미국 내부 정치 불안정과 관세 리스크까지 겹친다면은 연준도 쉽게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토건족들이 그렇게 바라고 꿈꾸던 금리 인하는 당분간 물 건너 갔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재미있는 분석이 나왔는데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기 충격이 아니라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1년 후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무려 6.7%로 잡았고 40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관세가 올라가면은 생산비가 늘고 그 부담은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면서 물가는 계속 오르고 결국 연준은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물가가 들썩들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올라간 물가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이번에 물가가 또 올라간다면은 경제에 정말 큰 타격이 올 것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다시 잡아야 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다시 오르면은 지금은 겨우 버티고 있던 사람들은 한순간에 패닉에 빠져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이 하는 말 믿고 유명 교수들이 수도권이나 서울은 무조건 오른다는 말에 속아서 영끌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 진짜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막아왔던 부동산 정상화 신호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임의경매 신청이 폭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의경매 신청은 2024년 한 해 동안 무려 13만을 넘겼습니다. 2022년 6만 수준에서 2년 만에 2배 이상 폭증한 수치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임의경매가 2023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 눈에 확 보입니다. 영끌로 집을 산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하나둘 경매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고점에 부동산을 매입했던 사람들이 고금리와 집값 하락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빚을 갚지 못해 시장에서 퇴장당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경제 상황을 보면은 2025년은 더욱 많은 경매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정책, 인구 구조, 경제 흐름 어느 하나도 부동산 상승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출로 돌려막는 것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막아온 부동산 정상화 곧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